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팔공 경영학 문제풀이 과정의 조여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경영학 역사에 대해서 제가 가볍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영학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전체 개관을 했는데요. 오늘은 그 개관을 기반으로 우리 경영학 역사의 기출 변형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기출 변형 문제를 좀 가볍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18번 문제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 대한 설명으로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를 물었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를 물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분업의 원리를 적용해서 업무를 세분화하고 작업 절차를 표준화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잠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체 개관을 하긴 했는데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조금 더 우리가 상세하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첫 번째 테일러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래요. 동작 연구를 통해서 표준 동작을 만들어내고요. 그다음 테일러는 시간 연구를 통해서 표준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테일러는 이 표준 동작과 표준 시간을 합쳐서요. 그 작업자가 1일 동안 해야 되는, 즉 하루에 해야 되는 뭐가 나옵니까? 그래요. 표준 과업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테일러는 바로 이 표준 과업이 노동자들이 하루에 해야 되는 일종의 기준치가 되는 거죠. 이게 뭐가 됩니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테일러는 이 표준과업을 중심으로 표준과업을 달성하거나 그걸 초과 달성한 사람한테는 뭐 해줬습니까? 그래요. 바로 고임금을 주고요. 고임금을 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달성하지 못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임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저임금을. 이걸 테일러는 약간 그럴싸한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고임금과 저임금을 하는 거. 요거를 바로 차별 성과급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이런 것들을 테일러가 일단 했었습니다. 그쵸? 두 번째 또 테일러는 뭘 했습니까?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천재는 하나만 하지 않죠. 또 뭐 했습니까? 테일러는 이렇게 하고 난 뒤에요. 두 번째로 테일러가 했던 거는 그래요. 사람을 모집하고 선발을 할 때는 그냥 네가 아는 사람, 그냥 네가 가까이 있는 그런 친인척을 뽑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굉장히 그 과업을 잘 분석을 해서 그 과업이 요구하는 스킬과 능력과 어떤 그런 것들을 잘 갖추고 있는 사람을 뽑아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과학적으로 사람을 선발해라. 과학적 선발. 이런 것들을 테일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또 뭐였습니까? 세 번째. 테일러는 그냥 한 감독이 여러 사람을 관리 감독하지 말고 기능별로 사람 관리 감독자를 좀 분리해서 그렇게 해서 기능별로 감독자를 두어라.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기능식 직장 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요. 테일러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1번, 분업의 원리를 적용해서 업무를 세분화하고 작업 절차를 표준화했다. 그렇죠? 동작 연구 이런 거 했던 거 맞네요. 2번, 시간과 동작 연구를 통해서 OK, 표준 작업량, 표준 과업량이죠. 요거를 설정했다. 맞네요. 3번, 종업원 개인이 달성한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별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차별 성과급제. 오케이. 여기 있네, 여기. 차별 성과급제. 4번, 조직의 관리 과정을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의 단계로 구분했다. 이거 누가 한 겁니까? 그렇죠. 이건 바로 테일러가 아니라 바로 금수저인 페요리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틀렸네요.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작업 능률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최선의 방법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전통적 관리 방법은 상황에 관계없이 유일무이한 최선책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존재하지 않는 것은 현대적 관리론이라고 했죠.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이 되겠네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19번 한번 들어가 봅시다. 19번. 요건 제가 다 했고요, 방금. 자, 19번.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과 포드의 이동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요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 틀린 거 물었습니다. X.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1번. 과학적 관리법은 전사적 품질 경영에서 시작된 것으로 개별 과업뿐만 아니라
전체 생산 시스템의 능률 및 품질 향상에 기여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면요. 품질 경영, 전사적 품질 경영이라는 거 있죠. 여기 있는 전사적 품질 경영. 전사적 품질 경영이라는 건 이걸 잘 실천을 하면 전체 생산 시스템의 능률과 품질 향상을 기여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1번 보기에 틀린 건 뭐냐면 과학적 관리법과 전사적 품질 경영의 선후 관계가 틀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문제는 전사적 품질 경영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거죠. 이 보기는. 그렇죠? 아니에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 기법이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20세기 초쯤에, 20세기 초에, 1980년대, 20세기 초쯤에 그때 나온 게 뭐냐? 전사적 품질 관리, TQM이라는 게 나옵니다. Total Quality Management라 그래서 전사적 품질 경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요게 먼저 선, 요게 후예요. 그렇죠? 이게 틀렸네요. 자, X 찾아야 되니까 X니까 정답 몇 번입니까? 오케이, 정답 1번이 되겠네요. 됐어요? 자, 2번. 과학적 관리법은 방임 관리자를 지향하고 고임금 저노무비의 실현을 시도하였다. 그렇죠. 과학적 관리법은 방임 관리자, 뭡니까? 그냥 풀어놓고 관리하는 거죠. 이런 거를 지향, 그러니까 안 했다라는 거죠. 오케이, 맞고요. 그 다음 제가 과학적 관리법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고임금, 차별 성과급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한 사람한테는 고임금을 주잖아요. 그렇죠? 고임금을 달성하는데 그렇게 많은 종업원들한테 고임금을 줘도 그들의 생산성이 그걸 그렇죠. 커버하고도 남기 때문에 노무비가 훨씬 더 절감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고임금, 저노무비. 오케이, 맞네요. 자, 이걸 하나 체크합시다. 하나 체크합시다. 포드는 뭐라 그랬죠? 자, 테일러는 고임금, 저노무비라면 포드는 뭐였습니까? 포드는 고임금,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그렇죠. 제품의 저가격. 왜? 대량 생산을 드디어 실현하니까요. 그렇죠? 오케이. 이런 것도 하나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2번도 맞네요. 3번 과학적 관리법의 주요 내용인 과업관리의 방법으로는 작업의 표준화, 작업 조건의 표준화, 차별적 성과급제 등이 있다. 오케이, 맞네요. 4번 이동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은 컨베이어에 의해 작업자와 전체 생산 시스템의 속도를 동시화함으로써 능률 향상을 시도했다. 그렇죠.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라는 게 벨트가 일정하게 지나가면서 작업자는 거기서 마치 부품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5번 이동 컨베이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장비의 전문화, 그렇죠. 그 다음에 작업의 단순화, 부품의 표준화 등이 제시되었다. 이게 뭡니까? simplification, 그 다음에 standardization, 그 다음 뭡니까? specialization.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죠? 오케이, 다 맞네요. 정답은 1번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관리론의 시조라 불리는 페율은 일반 관리론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6단계 관리 과정을 제시했다. 그중 관리 순환 과정을 올바르게 다이라는 것은 맞는 거 찾아라 그랬네. 이거 뭡니까? 그렇죠. 페율은 6가지 활동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중에 관리 활동에 어떻게 해야 되냐?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요 5단계를 거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답은 뭡니까? 쉽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좋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만 체크합시다. 여러분들 거기 밑에 해설을 보시면요. 일단 페율은 6가지 관리자가 해야 되는 6가지 활동을 일단 처음에 제시를 합니다. 6가지 활동. 그 6가지 활동이 여러분들 지금 책에 적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그게 뭐냐? 첫 번째, 기술적 활동. 두 번째, 영업적 활동. 세 번째, 재무적 활동. 그 다음 네 번째, 안전적 활동. 여러분, 안전적 활동은요. 거기 이퀄 보전적 활동이라고 합니다. 자, 안전적 활동은요. 요거는 이제 다른 말로 보전적 활동이라고 해요. 이렇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 5번째로 회계적 활동과 마지막으로 뭐예요? 관리적 활동. 그래요. 원래 페율은요. 관리자라면 응당해야 되는 활동을 이 6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그 제시의 마지막이 관리적 활동이에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활동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관리적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부 내용이 그게 바로 이거예요. 뭐냐? 계획, 조직, 지휘, 조정, 뭐예요? 통제. 요거예요. 요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좋아요. 잘 따라오고 계시네요. 우리 하나 더 해봅시다. 21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거 여러분 제가 했던 거. 자, 21번 한번 봅시다. 다음 중 호손 실험의 결과로 옳은 것은? 자, 맞는 거 물었습니다. 호손 실험은 뭐였습니까? 메이어 교수님이 호손 공장에서 했던 실험으로 결국 이 호손 실험의 결과 뭐가 나왔냐? 바로
인간관계론이라는 게 나오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론에서는 뭐를 제가 중시한다라고 했습니까? 인간관계론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감정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또 뭡니까? 가장 중요한 비공식 집단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죠? 이런 두 가지. 자, 1번 과학적 관리의 모태가 된 게 아니죠. 뭡니까? 그렇죠.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인간관계론의 모태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번 틀렸네요. 옳은 거 찾아라 했으니까 X, 0 동그라미니까요. 2번 만족한 조직이 능률적인 조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렇죠. 비공식 집단에서 그들이 그 집단 안에서 만족을 하니까 외부의 여러 가지 환경적 조건이 나쁘더라도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심적 요소보다 물적 요소가 작업 능률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반대죠. 물적 요소보다 심적 요소, 인간의 감정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4번 물적 작업 조건은 작업 능률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한다. 아닙니다. 이걸 체크하는 친구들이 은근히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전체 개관할 때도 설명을 했어요. 그런 물적 요소, 외부 환경적인 요소가 전혀 영향을 못 미치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도 미치긴 하는데 근데 그것보다는 요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5번에 조직의 운영에는 비용의 논리가 주로 적용된다. 조직의 운영 논리에 비용 논리가 주로 적용되는 거는 바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이런데요. 왜? 비용이라는 게 뭡니까? 외부의 물적 조건이 되겠죠. 그렇죠? 정답 몇 번입니까? 그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자, 22번 한번 들어가 보죠. 22번. 자, 다음 중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틀린 거를 물었습니다. 자, 과학적 관리법 많이 했으니까 쭉쭉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번. 직능적 직장 제도와 작업 지도표 제도라고 적혀 있죠. 그렇죠. 자, 여러분 직능적 직장 제도라는 게 뭐냐면 저게 제가 이야기했던 기능식 직장 제도예요. 그걸 저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펑션이라는 게 직능이라고도 해석되기는 하지만 기능이라고도 해석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요거 맞네요. 자, 2번 한번 볼까요? 2번에 동작 연구와 시간 연구. 제가 말씀드린 거 했는 거 맞고요. 3번 차별성과급제 맞죠? 4번 기획부 제도 맞습니다. 기획부 제도라는 거 뭐냐면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나름 그렇죠. 기획과 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거죠. 자, 5번에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 기법과 기본 동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테일러가 한 게 아니라 자, 그 옆에다 한번 적어 볼게요. 요거를 주장한 사람은 테일러가 아니라 길브레스 부부입니다. 길브레스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서양은 결혼을 하면 여자가 남편의 성을 따라가는 거. 그래서 길브레스 부부, 남편과 부부, 그 아내 둘이 합쳐서 그 부부가 사실 둘 다 유명한 경영학자들이었는데요. 그 부부가 좀 더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사진 촬영 기법과 기본 동작입니다. 그래서 5번은 길브레스 부부라고 하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도 하나 체크하는 거죠. 오케이? 좋아요. 정답은 틀린 거니까 5번이 되겠네요. X니까 X. 오케이. 자, 23번 한번 봅시다. 다음 중 페이올이 제시하고 있는 관리 활동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물었습니다. 뭡니까? 그렇죠. 관리 활동은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죠. 아닌 거 뭡니까? 정답 4번 표준화는 아니겠죠? 표준화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맞습니까? 좋아요. 자, 24번 한번 들어가 볼까요? 베버의 관료제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베버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조직을 뭐라고 했습니까? 관료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긴 관료제. 그렇죠? 대표적인 게 이런 위계 서열이 있는 피라미드 계층 구조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권한은 직권화시키고요. 권한은 직권화시키고 모든 것들은 문서화하고요. 문서화하고 그리고 표준화하는 겁니다. 그렇죠? 표준화하고. 그 다음에 명령도 어떻게 합니까? 명령, 다원 체계가 아니라 일원 체제. 그렇죠? 위쪽에서 이렇게 밑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일원 체계하는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누가 있습니까? 베버가 주장했던 관료제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을 하나의 부품으로 만들어서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게 대체 가능하게 만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물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과 복종. 그렇겠네요. 명령 일원 체계라는 게 명령하면 무조건 따라라는 거죠. 두 번째, 그렇습니다. 한쪽에 직권화 시키는데 그 직권화, 거기에 권한을 집중해 줄 때 누가 해주는 겁니까?
조직이 해주는 거죠. 조직이 합법적으로 그 사람한테 권한을 주는 거니까 맞고요. 문서화 맞네요. 4번 역량 및 전문성에 근거한 인사. 그렇죠. 주먹구구식 인사가 배회 경영, 표류 경영의 그 문제점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배보도 역량과 전문성에 근거한 과학적으로 사람을 선발하라는 곳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5번에 노동의 통합? 아니죠. 여러분 노동의 통합이라는 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철저하게 사람을 기계로 만드는 게 뭡니까? 노동의 통합이 아니라 노동의 분화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정답은 몇 번입니까? 정답은 오케이.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24번까지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25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딱 있네요. 오케이. 자, 25번. 과학관리로 불리는 과학적 관리론의 테일러에 의해 제시되었다. 다음 중 테일러 시스템의 특성이 아닌 것은? 자, 틀린 거 물었습니다. 했네요. 하루 일할 수 있는 최고의 과학 결정. 그렇죠? 이게 뭡니까? 표준 과학이 되겠죠? 자, 이번에 기초적 시간 연구. 그렇죠?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를 했다라는 거. 3번 차별 성과급제와 직능식 조직. 맞죠? 기능식 직장제도. 4번에 저가격 고임금. 여러분 저가격 고임금은 누구예요? 그렇지. 여기는 바로 포드가 됩니다. 틀린 거는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5번 성공 시 우대, 실패 시 상대적 손실. 이게 뭡니까? 차별 성과급제. 그렇죠? 여기도 맞네요. 틀린 거 찾아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됐어요. 이렇게 해서 경영학 역사의 첫 번째 기출 변형 문제는 다 끝을 냈고요. 그 다음 출제 예상 문제까지 한번 오늘 들어가 볼게요. 내용이 많지 않아서 한꺼번에 끝내겠습니다. 자, 26번.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거, 옳은 거, 맞는 거 찾아라 그랬어요. 자, 보겠습니다. 1번. 보상은 생산성과 연공에 의해서 하는 거고 팀워크와 능력에 비례해서 주어진다. 생산성에 의해서 보상을 주는 거죠. 그래서 차별 성과급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연공이라는 건 해당되지 않죠. 연공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1년 차가 되면 얼마 올려주고 2년 차가 되면 얼마 올려주고 이런 거죠.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의 성과랑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얼마나 일을 했는가 이걸 가지고 그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연공인데 테일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죠. 차별 성과급제, 고성과자에게는 임금을 많이 주고 그다음 저성과자에게 임금을 적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틀렸네. 2번. 인파워먼트와 상향적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했다. 인파워먼트라는 게 뭡니까?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한테 권한을 많이 이양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향식 커뮤니케이션 뭡니까? 아래 사람이 윗사람한테 먼저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죠. 이건 뭡니까? 철저하게 사람의 기계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인파워먼트가 아니라 직권화시키고요. 그리고 어떻게? 위에서 아래로 하향식 커뮤니케이션을 했겠죠? 틀렸네요. 3번 동작 연구, 감정 연구, 인간관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됐다. 동작 연구는 맞으나 감정 연구나 인간관계 연구는 뭡니까? 인간관리론에서 나겠죠? 인간관계론. 이것도 틀렸네요. 그 다음 4번. 능률적 작업과 생산성 향상을 주된 목표로 하였다. 정답 몇 번입니까? 오케이. 정답 4번이 되겠네요. 5번. 직무 설계가 전문화되는 거 맞고요. 근데 뭡니까? 분권화가 아니라 직권화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개성화가 아니겠죠. 사람을 개별적인 사람 하나하나를 대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부품화시키는 거니까 개성화 아닐 거고요. 자율화가 아니라 통제시키겠죠. 그렇죠? 이것도 틀렸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좋아요. 어때요? 여러분들 쭉 한번 비슷한 문제 풀어보니까 감이 오죠. 왜 제가 이 경영학 역사에서 처음에 숲을 보여드릴 때 그 내용을 조금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그 이유를 충분히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파악이 좀 됩니까? 그래요. 좋아요. 자, 그 다음 27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7번 문제. 미국 경영학의 발전 과정 중 나타난 용어와 설명 관계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하, 틀린 거를 물었습니다. 그쵸? 자, 틀린 거 진행해 볼게요. 1번. 시스템 이론. 조직을 여러 구성인자가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결합체로 본다. 그렇죠. 시스템 이론은요. 기업은 하나의 개방 시스템으로서 쉽게 말해서 투입이 되면 어떤 자원이 투입되면 그게 변환 과정,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최종 제품이 산출되게 됩니다. input, transformation, output 형태가 나오는데 어떤 조직이라는 건 항상 이런 과정을 거쳐요. 이게 조직이란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 안에 하부 시스템으로 투입 시스템, 트랜스포메이션, 변환 시스템, 그 다음 뭡니까? 그렇죠. 산출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기업은 이렇게 하나의 딱 정해진 틀 안에 갇혀져 있는 폐쇄 시스템이라고 봤다면 현대 시스템은 그게 아니라 뭡니까? 그렇죠. 바로 이러한 기업의 시스템이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이런 개방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런 외부에 있는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마지막에 피드백 과정도 거치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시스템 이론이죠. 맞네요. 정답 1번이 맞네요. 2번. 행동과학 이론.
인간관계를 중시하며 비공식 조직, 좀 전에 했네. 인간관계 중시하면서 비공식 조직 중시하는 건 행동과학 이론이 아니라 뭡니까? 그렇죠. 인간관계론이죠. 그래서 틀렸네요. 정답 몇 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3번. 과학적 관리는 뭡니까? 과업 관리의 목표는 높은 임금, 낮은 노무비. 그렇죠? 아까 고임금, 저노무비라고 했고요. 4번. 구조조정 이론이라는 건 리엔지니어링, 벤치마킹, 아웃소싱 등의 기법이 있다. 그렇죠? 회사의 말 그대로 어떤 조직의 구조 자체를 조정하는 방법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경영 전략에서 한번 따로 배울 거예요. 오케이. 5번의 포드 시스템, 봉사주의. 그렇죠. 나중에 포드는 돈을 엄청 많이 벌어서 기업이라는 건 도대체 뭘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했을 때 굉장히 철학적인 생각인데 포드는 그런 거에 마지막으로 포디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기업은 마지막으로 봉사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봉사주의라는 게 나오고요. 그다음 말씀드린 저가격, 고임금 맞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다음 28번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역시 시스템 이론이네요. 현대 경영학과 관련된 거. 시스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를 물었습니다. 틀린 거. 1번. 하나의 시스템은 다수의 하위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그렇죠. 아까 전에 큰 시스템 안에 하위 시스템들이 있었죠. 투입, 변환, 산출. 2번. 하위 시스템들은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맞아요? 아니죠. 서로 뭡니까? 독립적으로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운영되죠. 아까 전에 투입, 변환, 산출 과정이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있죠. 그리고 피드백도 하니까. 정답 몇 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시스템은 투입, 처리. 처리가 이제 변환이라고 해요. 산출, 피드백 과정을 포함한다. 정확히 맞고요. 4번, 기업은 개방 시스템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과거는 폐쇄 시스템이나 지금은 개방 시스템. 5번에 시스템은 피드백을 통해서 균형을 유지한다. 오케이, 피드백까지 이야기를 했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29번 문제 한번 봅시다. 29번. 배열은 기업 경영 활동을 6가지로 분류했는데 다음 중 그 6가지 기업 경영 활동에 해당하는 것을 올바르게 작정해서 자, 맞는 거 찾아라 그랬어요. 자, 그 6가지 활동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술적 활동, 상업적 활동, 재무적 활동, 보전적 활동. 그걸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좀 전에 뭐라고 했냐면 그걸 보전적 활동을 아까 다른 문제에서는 안전적 활동이라고 되어 있었죠. 오케이. 그다음 보전적 활동,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그렇죠. 회계적 활동, 마지막으로 관리적 활동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거 찾으면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 1번, 가나가 되겠네요. 요 2가지만 맞죠? 요건 안 나왔죠. 오케이. 자, 30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거 물었습니다. 자, 1번, 과업 관리, 맞죠? 작업 지도표 제도. 이게 뭡니까? 그렇죠. 기능식 직장 제도인 사람이 관리를 할 때 그 표를 보고 이렇게 기능별로 관리하는 거. 작업 지도표 제도. 차별 성과급제 맞고요. 기능식 직장 제도 맞아요. 컨베이어 시스템은 누가요? 포드. 그렇죠? 쉽네요. 틀렸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됐네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경영학 역사와 관련된 그래요. 기출 변형과 출제 예상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오늘 경영학 역사 부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경영학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공기업의 트렌드 자체가요. 경영학이라는 탈을 쓴 시사상식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부분들의 문제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풀어볼까 해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은 우리가 따로 뭔가 이렇게 전체 개관하는 건 없을 거지만 제가 문제를 좀 풀면서 이것저것 좀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그러한 여러분들의 시사상식, 경영학의 탈을 쓴 시사상식을 어떻게 잘 여러분들이 대비할 수 있는지 그런 기법들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